크리스마스 선물. 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선물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선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있다면 미국에 무엇을 줄까요? 오늘 아침 전해진 북한 움직임이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가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중앙군사위에서는 자위적 국방력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핵 전력을 갖다가 그래서 고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떻게 날라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ICBM 사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ICBM을 직접 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인공위성을 가장한 것 아니면 액체 고체 연료의 실험 이 정도로 좀 수위를 조절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건적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상원 지도부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포함해서 좀 대북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하나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이제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좀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주 그 고도의 ICBM을 발사한다? 저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썼을 때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인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긴장을 고조시키되 타협 시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거기서 열렸을 때 결정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정도 수위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현찬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자위적 국방력이라 하는 걸 과거에 이제 북한이 최근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워낙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자위적 국방력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앞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23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24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중국의 큰 집 자치를 앞두고 그러한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꼭 크리스마스 당일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분명 올해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이 특수국가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선포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연말이 지나도록 미국에서 제대로 된 카드,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연말 데드라인은 북한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일 뿐 미국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 자체가 사실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체면이 상당히 상하는 일인데요. 한중일 정상회담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어떤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연말 이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 당일은 아니더라도 연말 즈음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ICBM 발사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엔진 시험이나 최근에 또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엔진을 뭐 4개를 동시에 달아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의 도발은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하고 있는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연말쯤에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또 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상수로 판단하고 이 연말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모처럼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요. 형님이 판 좀 깔아볼까 하는데 북한이 거기다 고춧가루 과연 뿌릴 만한 담대함이 있을까? 허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오락합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칙론적인 그래도 어떤 공감대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을 낮춰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특히 2014년, 2015년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들이 있었죠. 당일날 북한이 미사일 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격노했던 적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부대끼는 건 북한일 수 있다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세요라는 센 척을 하기 위해서라도 ICBM 만지작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도 미사일 발사대 근처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럼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만약에 진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다면 그것이 또 실제로 ICBM급이다. 그렇다면 저는 그 이후의 대책은 예측하기 힘들다 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예측 불가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국내 정치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어떤 본인의 성향 자체가 좀 정도를 넘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다음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네. 실제로 무슨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과거에 있었던 코피 터뜨리기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네. 과연 코피를 어느 수준에 터뜨릴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네. 이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그 도발 수위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ICBM 같은 어떤 도발로 이해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고 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뭐 당연히 전쟁이라든지 당연히 뭐 전쟁에 대한 선택권은 남한의 우리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네.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만 계속 이야기되는 코피 터뜨리기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와 코피 터뜨리기든 그에 준하는 형태든 어떤 네. 형태든 거기에 대한 반격은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허풍일지 아니면 정말 도발에 나설지 이제 사흘을 본의 아니게 긴장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네. 탄핵은 안 될 것이지만은 이 탄핵이라는 국내 문제 때문에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조금 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바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북한이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초래할 수 있는 북미 관계 악화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하고 그럴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북미 관계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번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통의 교집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교집합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 매개자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때다. 그렇게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성스러운 휴일의 하나라고 비건 대표가 결국 북한과의 대화가 자초된 이후에 남긴 말이었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도 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좀 들썩들썩할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네. 거의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그림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동창리로 대변되는 미사일 발사대가 하나 있다면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찾고 있는 원산 갈마라고 하는 관광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아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의 양자 간의 회담 자체가 지금 과거와 같은 육자회담 형태로 지금 변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되는 상황인 거고 네. 또 이 동북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개입되는 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 해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들이 많이 타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해법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소위 연말에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소위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같은 상황과 같은 좀 네.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탄핵 국면이 넘어가게 되는 한 3개월 정도는 북미 간에 엄청난 긴장이 강화되는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요. 또 하나는 너무 저희가 낙관할 수 없는 건 북한이 항상 예를 들면 중국말을 다 들었던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중국과 무관하게 일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강한 시그널, 압박 시그널도 줘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해법의 시그널도 줘야 된다. 이 양자를 주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국이 싫어하는데 중국 앞마당에서 많이 놀곤 했었죠. 네네.
장희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북한이 우선 연말쯤에 과연 중국 눈치를 보느라 도발을 안 할 거라는 전문가들 분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썩 하기 힘든 편인 것 같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의 체면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연말 이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긴밀히 합의를 한다 한들 북한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카드를 미국이 던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결국에는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여론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것들 그리고 1차, 2차에 거친 북미 정상회담 실질적으로 손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 여론이 공화당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공화당의 절대적인 당내 지지가 필요하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앞두고 북한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오히려 지금까지 본인이 유지했던 것처럼 나는 북한에게 단 하나도 1펜스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미국이 당장은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더 높은 도발로 미국의 이 기조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은 북미 간의 갈등 관계나 긴장 관계가 훨씬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높아질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촉진자라고 운전자라고 많은 것을 자부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 대한민국 정부는 종속 변수에 불과함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과장을 통해서 정치적 자산을 좀 빨리 땡겨서 썼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그렇죠.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성향 자체가 그리고 그 제도 자체가 본인의 실리나 국제 정세보다는 본인의 말이나 명분, 위신을 더 중요한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이 이때까지 말을 내버텨 온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얻는 것 없이 그냥 처리한다.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언제 중국의 눈치를 북한이 봤습니까?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약간 참전할지는 몰라도 북한은 눈치 안 보는 게 원칙이고요. 또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자기가 말을 내뱉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미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주에 상관없이 그동안 미완성된 핵 능력 고도화라면 이번엔 기회에 아예 고도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